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죄의식은 서사의 출발점이 되고 서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다.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한 소설 쓰기는 자아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의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은 자기 변명을 통해 고백의 부담을 덜면서 자기 정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1인칭 주인공이야. 그렇죠? 앞으로 넘어옵시다. 엄마 지갑이나 아빠 지갑에 손대본 적 있어요? 없나? 나는 있는데 비비탄 총이 너무 갖고 싶어서. 어릴 때 얘기해요. 어느 여름날 나는 얼음 과자를 사 먹기 위해 아버지의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훔쳤다. 이게 이제 사건이지. 나 서술자일 거고요. 어느 여름날 시간적 배경이 되겠지. 훔쳤었다. 옛날 얘기하는 거겠지. 과거. 처음에는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압도적이었었다. 왜? 아이스크림에 대한 욕망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야.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몰라도 5장이나 있었다. 5장 가운데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아빠, 꼼꼼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돈 훔칠 때, 아이스크림에 대한 욕망이 강할 땐 이랬어. 저도 그랬어요. 돈을 빼내고 얼음 과자를 사기 위해 달려가고 마침내 그 달콤하고 차가운 얼음 과자를 입에 넣고 빨 때까지 나의 범죄가 들통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눈치가 없어.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그 단단한 확신의 원천은 욕망이었다. 욕망이 확신으로 이어진 거지. 달콤하고 시원한 얼음 과자를 입에 넣고 빨아먹고 싶은 큰 욕망이 염려와 불안을 잠재웠다. 욕망이 염려와 불안보다 훨씬 컸어. 그러나 얼음 과자의 부피가 줄어들고 숨어있던 막대가 드러나면서 염려와 불안은 서서히 깨어났다. 숨어있는 막대를 보면서 염려와 불안이 나타나고 있지. 나에게 있어서의 그 막대기는 염려와 불안을 상징하는 거겠지. 그렇게 단단하던 확신은 어느 순간 얼음 과자가 눈 녹듯 흘러내렸다. 그렇게 단단하던 확신이 어느 순간 얼음 과자 녹듯이 녹아내렸었다. 확신은 얼음 과자인 거지. 아버지가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진 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급격히 기울었다. 아빠 모르겠지? 아니야. 아빠 알 거야. 안도의 구실이 되어 주었던 5장이라는 지폐의 숫자도 다르게 해석되었다. 5장이 나 있으니까 한 장 모를 거야. 5장 밖에 없는데 한 장 티나겠지. 1,000원짜리가 고작 5장밖에 없지 않은가라면서 심리가 변화하고 있고요. 5장이나 있었어. 안심해서 5장밖에 없어. 불안으로 심리가 바뀌고 있지. 5장 가운데 한 장 없어진 걸 어떻게 모른단 말인가? 아버지가 그렇게 주의력 없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아빠가 둘인 것처럼 평가가 너무 달라? 얼음이 녹아 손등으로 흐르고 얼음 속에 숨어있던 동그란 막대가 거의 드러날 때쯤 얼음 과자는 내 입안에서 다만 얼얼할 뿐 더 이상 아무 맛도 내지 않았었다.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서서히 몰려왔다. 동그란 막대를 보면 볼수록 두려움이 생겨나지. 막대를 빨고 있는 내 모습을 본 친척 누나가 야, 너 돈 어디서 나서 그걸 사 먹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촌 누나가, 친척 누나가 가서 나의 아빠한테 얘기해. 아이스크림 사 먹던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누나는 고자질을 할 것이다. 아버지는 지갑에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손에 들고 있던 얼음 막대의 과자의 막대가 몽둥이처럼 여겨져서 나는 얼른 길바닥에 그것을 버렸었다. 아버지한테 이제 두드려. 이 시절에 다 맞으면서 크던 시절이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내 학교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에게 품었던 것과 같은 바람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다. 옛날에 내가 뭐 잘못했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도둑질하는 거를 목격한 친구가 있거든. 저 친구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생각했지. 아버지도 어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애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는 이해해 줘. 이런 폐류나 쓰레기 같은 자식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 바람은 거의 무의식적인 것이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즉흥적이요. 맞기 싫어요. 맞기 싫은 거는 본능이지. 본능적인 거야. 그저 종아리와 엉덩이에 떨어질 몽둥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었다. 아버지가 평소에 오지게 때렸나 보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음속의 바람이 선생님 안 사라졌어. 친구 사라지지 않았어. 그 바람이 이루어졌는데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헉! 아니 돌아오긴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야단칠 수 없는 몸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타고 있던 이웃 어른의 트럭이 언덕 아래로 굴렀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 상태고 운전을 한 이웃 역시 취한 상태. 아버지가 취한 건 괜찮지만 운전자가 취한 건 괜찮지 않았다. 병원에 옮겨진 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일주일을 살았다. 1,000원의 행방을 따지지도 않고 따질 수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아버지 돌아가신 거지. 괜찮나요? 근데 아버지는 1,000원의 행방을 따지지도 않고 따질 수도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아버지, 아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 정도면 감정이 엄청나게 절제되어 있는 표현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소원을 빌어서 그래.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 큰 댁에서 살게 되고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에 지나 방위병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온 나는 동갑내기 사촌인 규와 함께 지내며 소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제 이 소설이 뭐 할 거예요? 자기 고백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은폐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소설을 계속 씀으로써 자기 정화 과정을 경험할 거라고. 왜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21번 보기에 있었던 것이. 21번 보기에 있었던 거 그냥 줄여 쓴 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이 소설이란 이러한 과정일 거라고. 내 신경의 어느 부분을 건드린 것은 소설 속의 소설가, 나아가 그 소설을 쓴 소설가가 지루하고 장황한 자기 변명을 끈질기게 되풀이함으로써 얻어내려 하고 있는, 마침내 얻어냈을 효과였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함으로써 뭔가 얻어낸 게 있어. 확실하고 또렷하게 그 효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순간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이해했다고 느꼈다. 내가 소설을 쓰는 이유는 뭐야? 21번 보기에 있었던 자기 정화야. 어떤 의식의 반영이었는지 분명치 않은 채로 나는 문득 그 소설을 한 권의 일기장처럼 인식했다. 내가 쓰는 소설은 나의 일기장이야. 아마도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쓰지 않겠구나. 적어도 이 소설가는 따로 일기를 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름 한낮 폭우가 쏟아지듯 느닷없이 그야말로 불쑥 나타났었다. 소설을 쓰겠다. 소설 쓰기에 대한 욕구가 아까 아이스크림 먹고 아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소원 빌 때처럼 즉흥적이었었던 거지. 얘도 역시 본능적인 욕구로 다가오는 거죠. 폭우는 조금 더 쏟아졌다. 나는 낡은 일기장을 버리고 새 일기장을 갖고 싶었다. 새 일기장은 뭐예요? 소설이지. 소설이야, 소설. 그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충동이었다. 생각해보지 못한 의외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의외의 열망, 새 일기장을 갖고 싶다. 소설을 쓰고 싶다. 나는 끼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소설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 소설이 아니라 일기. 새로운 방식의 일기를 쓴다는 의식에 붙들려 있었을 뿐이었었다. 결국에 글을 쓰기는 하는데 특별한 목적은 없어. 뭐 하는 거야? 자기 반성이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겠지.
나는 우선 숙제를 하지 않은 날 아침 담임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했거나 갑작스럽게 정근을 가는 상상을 한 장면부터 써나갔었다.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 몇 개 훔치는 이야기도 썼다. 우연히 눈 마주친 같은 반 친구의 눈빛에서 시작된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썼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누군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목격한 자가 이랬었던 거지. 그가 우리 반 반장은 도둑놈이에요 라고 떠들고 다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영사되는 바람에 우리 반 반장 누구? 나. 미칠 것 같았다. 여기서의 미칠 것 같았다는 불안했단 얘기지. 어쩐 일인지 그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웠다. 그래서 죄짓고 못 사는 거야. 나는 그 친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기 시작했다. 아프던 죽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특별히 내 머릿속에만 악마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었다. 사실 꼭 악마에게 떠넘길 일도 아니었다. 나는 어린아이들이 순진하다라는 믿음은 어른들이 내놓고 속아주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다. 순진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순진함은 때로 악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순진하니까. 나는 그 시절 선생님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친구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게 악인 줄 몰랐었던 거야. 왜냐하면 순진하니까. 악마는 연기를 한다. 악마가 순진함의 외양을 가지고 있던, 순진함이 악마의 내용을 가지고 있던, 이건 도대체 무슨 차이란 말인가? 소설에서 이렇게 괄호 나오는 게 많지 않은데 엄청 길게 느껴져 있죠. 써 있죠. 이건 누구 얘기야? 나의 내면 의식이지. 나의 내면 의식이에요. 무엇에 대한 나의 내면 의식? 과거에 자신이 이런 것을 바랬어. 과거 바람에 대한 나의 내면 의식이지. 나의 내면 의식을 누가 풀이해주고 있나? 나, 서술자, 나가 내 내면 의식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지. 괜찮아요. 내가 봤었을 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봤을 때, 그때의 나는 이런 상태였었어. 라고 고백하는 거지. 어떻게든 사라져버리라는 주문을 외우기도 했다. 물론 내 바람과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생님 사라지지도 않고 친구가 사라지지도 않았지. 근데 아버지는 사라졌어. 더 미치는 거지 이거. 나는 밤에 쓰고 아침에 출근했다. 지난 밤에 쓴 글을 다음 날에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을 반복했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무엇으로? 소설로 표현해보는 거지. 어떤 부분은 10번도 더 고쳤었다. 중간에서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했지. 문장은 낮은 포복으로 아주 조금씩 나아갔었다. 천천히 썼다. 문장을 쓰는 동안 내 안에 들여나와 있는 욕구와 드러내려는 욕구와 은폐하려는 욕구가 치열하게 싸운다라는 걸 나도 알았었다. 문장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며 갈등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장들이라고 하지만 욕구가 갈등하는 거겠지. 그 때문에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의 문장들이 만들어졌었다. 두 욕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쓴 문장을 덮기 위해 새로운 문장을 고르는 식의 글쓰기는 진을 빼는 작업이었다. 피곤과 수면 부족, 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학적 열망에 붙들려,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고자 하는 욕망에 붙들려 끈기 있게 문장과 사용이 싸웠다. 무엇의 시인 것 같은 시절이었었다. 괜찮아요? 바로 써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쓴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고백을 통한 자기 정화 과정인 거죠. 그대의 죄를 다 고백하거라, 뭐 이런 거겠지.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1인칭 주인공이었었던 거 아까 확인했죠. 정답은 4번. 학교 앞 가게에서 구슬을 훔치고 난 뒤 도둑놈이라고 떠벌리고 다닐까봐 불안감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것. 정답. 어렵지 않죠? 19번 문제도 전부 다 맞추셨더라고. 정답 5번. 과거의 일에 대한 내적 목소리, 그러니까 누구? 서술자 나의 목소리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를 조명하고 있다.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있다. 자신의 행위를 평가하고 있다. 이런 말 다 맞는 말이겠지. 20번의 답은 3번이에요. 왜냐? 디귿 볼까? 그 바람은 거의 무의식적이었다. 어떤 바람? 아버지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아버지에 대한 나의 바람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생각. 아버지 제발 집 나가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한 1년, 2년 동안 생각했던 거야? 아니야. 그 순간 즉흥적으로 소원 빌었었던 거지. 나도 그럴 때 있었어. 옛날에 할머니한테 되게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든 척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 아빠가 그거를 까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소원을 자꾸 빌었지. 아빠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 1번 21번 볼게요. 나가 소설을 왜 쓰는지 온전히 했다. 소설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변명. 그것을 통해서 자기 정화를 경험할 수 있다. 1번 괜찮지. 내가 새 일기장을 가지고 싶어졌다. 소설을 쓰고 싶어. 담임 선생님, 친구, 아버지와 관련하여 내가 느끼고 있었던 죄의식이 서사의 동력. 죄의식을 쓰겠다. 2번 괜찮지. 내가 다시 쓰는 일을 반복하며 10번도 더 고쳤었다. 치열하게 자기 성찰했다. 멈추지 않았어. 소설 쓰기를 지속했다. 나가 모순에 가득 찬 피투성이 문장을 만들어냈다. 나의 소설 쓰기가 드러내려는 욕망과 드러내려는 욕망과 은폐하려는 욕망 둘이 싸우니까 피투성이 문장이 나오는 거겠지. 힘겨루기를 통합니다. 맞죠? 틀린 건 5번. 가학적 열망에 붙들려 무언가에 쓰인 것 같은 시절을 보냈어. 소설 쓰기가 수반하는 피곤과 수면 부족 등의 육체적 고통이 나의 부담을 덜어줘. 피곤하면 할수록 내가 내 이야기를 더 잘해? 그럴 리가. 틀리니까 5번. 데스카. 일단 정치.